자, 이제 법률행위 들어가 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쏙쏙 들어오는 거 없어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지금은 모든 게 다 당연한 듯 보이는 것도 처음에는 다 뭐했다면 어색하고 어렵다니까. 그게 이제 자주 보고 뭐 하니까는 그냥 일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자꾸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무한얘기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 배운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법률행위 보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로 들어가 보죠. 자, 법률 효과, 일정한 자기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원인이란 말이에요.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바로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건 볼 필요도 없고 단독행위라는 거하고 계약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모든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몇 개가 있어야지만이 법률행위로서 성립되느냐 했는데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의사표시 몇 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은 안 되고, 한번 매매계약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서 5억에 사야지 아무리 의사표시 한다 해서 매매계약이라는 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파시는 여러분이 알았어, 내가 5억에 팔게라는 의사표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사표시 몇 개가? 2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성립되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실 것은 뭘 배우셔야 돼? 계약을 배우셔야지. 그래서 쭉 저쪽에 뒤쪽에 계약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무슨 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사는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 매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매개가 되려면 양쪽이 있어야지. 그럼 뭐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거지.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중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계약은 어차피 우리가 계속 보는 게 계약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단독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런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이 을인데 이 부동산, 토지를 생각해 보죠. 자, 이걸 좋은 토지라고 해가지고 2억에 샀어요. 사놓으면 개발되고 택지 개발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땅값이 엄청 오른대.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할 때는 여러분이 저 땅을 2억에 살 뭐가 있고? 의사표시. 값도 2억에 여러분한테 팔 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토지는 쓸데없는 땅으로 이 갑이 여러분한테 뭘 쳐서?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 개발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건 쓸데없는 땅이야. 그걸 2억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에요, 지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사살 이제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2억에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한 걸 알았다면 이 매매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까요? 없애고 싶을까요? 없애고 싶고, 그때 우리 법에서는 사기당한 사람은 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정도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계약을 취소를 해서, 자, 요 계약을 아예 없던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즉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일단 어쨌든 사기당했던 뭐였든 이 토지 달라는 뭐가 있었고? 권리가 있고, 판 사람은 여러분한테 2억 달라는 뭐가 있어요? 권리 변동이 생겼잖아요. 권리가 발생됐잖아요. 대신에 의무, 대금 줄 의무, 토지 넘겨줄 의무. 원인, 법률 요건에 의해서,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구조를 자꾸 생각하시라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매매 계약을 정상으로 하지 않고 뭐 당해서?
사기당해서 했으니 이 계약을 뭐 해? 취소.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발생됐던 대금줄 의무나 대금 받을 권리, 소유권 이런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지. 자, 그것도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취소는 법률행위인데 이 취소로 인해서 생겼던 권리가 없어지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취소에는 의사표시가 2개가 있어야 되느냐, 1개만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2개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이 계약이 취소 안 되고 상대방이 또 취소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이, 사기친 놈이 취소해주겠어? 그래서 이런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뭐 하나만,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자동으로 이 계약은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당연히 취소는 여기서 말하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단독행위가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단독행위도 뭐가 없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고 상대방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이걸 구별해봐라 하는 문제들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봐? 지금 안 되지. 지금 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단독행위가 뭔지 의미만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단독행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단독행위는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는 사기친 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친 놈을 뭘 보호하냐 그러지만, 어쨌든 취소는 꼭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아무 때나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뭐 해제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제가 대표적인 취소라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로 예를 들었는데, 이 취소는 아무 때나 한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한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취소 사유를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단독행위의 의미는 이해되셨죠? 예. 뭐 계약은 항상 의사표시 2개가 합치가 되줘야 된다. 대립되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게 계약이다. 되셔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법률행위 종류는 그 정도 보시고, 자, 어딜 가시냐면 26페이지로 쭉 가세요. 자, 제3절에 법률행위 요건 파트를 보죠. 이 부분도 가끔 지문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보셔야 될 내용이야. 앞쪽이 조금 어려워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다시 또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뭘 배우신다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 그럼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의사대로 뭐가 발생되기 위해서? 법리, 권리변동.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결과, 권리변동이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의사대로, 그 사람들 의사대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 저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럼 법률행위로부터 이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2단계. 자, 그걸 여러분의 이제 직접적인 여러분하고 대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오셔서 공부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죠? 뭘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만 공부하면 합격이 되나요? 아니지. 응?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여러분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원서도 돈 내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시험 보는 장소 지정됐으면 거기 가가지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봐야지. 자, 그럼 시험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시험을 치렀다고 다 합격을 하나요? 아니지. 그럼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만이 합격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발생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일단 시험이라는 걸 일단 보긴 봐야 되고, 그 중에서 합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갖춰야 되는데, 일단 법률행위를 해야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립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성립했다. 그러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뭔가 법에서 갖춰야 될 뭐가 있다?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행위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될 요건이에요.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난 후에 그 법률행위로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야 될까요? 무효가 돼야 될까요? 유효가 돼야지. 유효를 풀어내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발생돼야 돼. 그럼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냥 성립만 하면 된다, 시험만 보면 된다, 또 다른 요건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이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효력 요건.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에요. 유효 요건. 자, 요 두 단계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모든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보시는데,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행위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무슨 행위든 어떤 행위든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당연히 법률행위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자,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에 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용.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당사자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응시 원서를 내야 되고, 가가지고 시험장에 출석해야 되고, 받아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럼 시험은 다 치렀어. 즉 법률행위 성립이 됐다고요.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다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자, 또다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요건은 각자 요거에 대한 요건이에요. 자, 당사자는,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을 또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것을 갖춰.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해야 법률 효과를 인정해줘요. 자,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목적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저하고 그냥 매매 계약합시다 라고 계약했어요.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매매 계약하는지 내용이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확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실현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그걸 적법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춰야 된다고. 갖출 게 많죠. 시험 봐서 민법도 몇 점 맞아야 되고, 학개론도 몇 점 맞아야 되고, 뭐 공법도 몇 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의사 표시는 의사, 생각과 표시니까 두 가지 갖춰야 돼요. 그건 상식이죠. 자,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과 표시하는 게 맞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맞아야지. 자기 생각. 자기가 저 부동산 5억에 팔겠다 그러면 5억에 팔겠다, 사겠다 얘기하죠.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민법의 그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예, 당사자들의 법률 행위는 국가가 개입한다. 자유롭게 하게 놔둔다. 자유롭게. 그러면 그 법률 행위 하는 의사 결정하는 거하고 표시도 개인이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데 의사 표시를 하긴 하는데 저 토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아까처럼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겠다고 그랬어. 또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겠다고 얘기했어. 자, 그렇다면 그런 의사 표시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지.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되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 같은 걸 안 당해야 돼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사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사기 강박을 우리가 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하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자, 이거 다 갖춰졌을 때 겨우 자기네들이 한 법률행위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은 훅 가시면 안 돼. 찬찬히 하나씩 따지면서 가셔야 돼.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법에 맞는 성격이 있고 법에 안 맞는 성격이 있다. 성격을 보면 제가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해보면 어떤 성격이 좀 법에 맞느냐? 약간 꼼꼼하신 분들이 법의 성격이 맞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따지면. 근데 너무 따지면 또 안 돼. 시험 공부는. 근데 기본은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성격 급하시거나 좀 설렁설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조금 좋게 하면 큰 틀을 보시는 분들, 크게. 그분들은 놓쳐요. 많이 놓쳐.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험 문제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해. 아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걸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고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놓고 왔는데 다 틀려고 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그러시다 하더라도 조금 찬찬히 요놈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배울 얘기들은 성립됐냐 안 됐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효력이 있냐 없냐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배우시게 돼. 이쪽 파트를 배우시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민법 중에서 일부만이라고 그랬죠. 다행히 이 당사자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것도 나오면 아주 골치가 아픈데. 그럼 우리 시험은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이에요. 법률행위 뭐? 목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법률행위에 뭘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은 의사표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지. 근데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여기부터야. 그럼 이거만 살짝 보시게 되죠.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28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제4절에 법률행위 뭐가 나와요? 그 목적이 나와요. 여기부터 나온다니까. 여기부터. 당사자는 빠져요.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가. 그 다음 목적을 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딜 보시게 되냐면 46페이지를 보세요. 46페이지 전까지는 다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6페이지 제목이 뭐 나와요? 그리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를 알아야 공부하시면서 공부할 때는 몰라. 그냥 요거 하나씩 보니까 어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구조를 잡고 가시면 지금 요 부분 가는구나, 요 부분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왜 그게 중요한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런 순서대로 배우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성립되는 거, 효력에 대한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되려면 법에서 정해진 요런 게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울 것은 다 갖춰졌을 때를 배울까요? 갖춰지지 않았을 때를 배울까요? 그렇지, 갖추지 않았을 때를 배우시는 거지. 자,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아니면 군대 다녀오셨죠? 다들? 그래서 문제 삼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문제를 푼다니까. 그래서 민법은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뭐가 발생돼? 효력이 발생돼서 유효니까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배우시는 거야.
즉 당사자는 있는데 당사자가 이 세 개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다 갖춰야 유효인데 갖추지 않고 법률 행위했으니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 그런 걸 배우시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효력 파트를 배우시는데 효력 파트에서 그 효력 요건을 갖췄을 때, 갖추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 뒤쪽까지가 법률행위, 즉 128페이지까지가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이 앞쪽에서 배우시는 법률행위는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계약법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계약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의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에 뭘 배우는 건지를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것 중에서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용어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은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27페이지, 26페이지부터 그냥 살짝 읽어는 뭐죠? 자, 일반적 성립 요건 해가지고 모든 법률에 요구되는 자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세 가지. 누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그 다음에 뭐? 목적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성립됐다고 다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자, 효력 발생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당사자 파트에서는 각종 뭘 가져야 된다? 능력. 자, 능력은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일단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빠졌어요. 빠뜨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권리 능력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권리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뭐라 한다? 권리 능력.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 모두 권리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제3조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러면 갓 태어났어. 지금 태어나서 일주일 됐어요. 핏덩이 아직. 걔 권리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시하지 마. 상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 다 권리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한 사람 모든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췄냐 안 갖췄냐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되죠? 예. 근데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다고 다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의사 능력이 뭔지 여기 다 나왔네. 권리 능력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고, 의사 능력은 좀 어렵게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3살짜리 애가 있어요. 3살짜리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 맞죠? 자, 3살짜리도 그러면 계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3살 먹은 애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지. 매매가 뭔지 뭐 알 수가 없지. 이런 애들을 의사 무능력자로 그런다고. 그럼 이런 3살짜리 애들이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만일에 술을 잔뜩 먹고 만취가 됐어, 완전히. 자, 그 상태에서는 의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술 마시면 뭐가 된다고 그래?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갈기고 집도 못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다고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저기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 뭐부터 해? 접대부터 하잖아.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접대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때 계약서 집어넣잖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응?
자, 그럼 그 사람이 계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괜찮지만 완전 만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그 계약이 그 법률행위가 유효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는 자, 뭐다? 무효.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든지 뭐 미친 사람, 유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별로 시험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이쪽은 우리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당사자는 능력 중에 마지막 무슨 능력 갖춰야 되냐면 행위를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요건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문제는 여기도 보시지만 의사능력이 있냐 없냐는 법에 정해놓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마다 판례, 즉 법원에서 판단해요. 저도 정상일 때는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있지만 아까처럼 술을 만취했을 때는 저는 의사능력이 없지. 여러 가지 잠자고 있을 때 의사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누가 행위능력자냐 이걸 정해놓지 않고 반대로 누가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자, 이것들을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한다? 제한능력자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배우면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 행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세 사람을 정해놓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가 누군지 아시죠? 네. 자, 18살 정도 되면은 의사능력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요즘 애들 얼마나 성숙한데. 당연히 권리능력도 있고 의사능력도 있죠. 그러면 그 18살짜리에는 자기가 부동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매매계약을 해버렸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미성년자 하지 말고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한능력자.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둘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질병장애, 노력, 정신적 제약으로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용어를 잡으시라고. 그럼 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나오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좀 정도 차이가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이 그래도 좀 나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용어들이 쭉 앞으로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머리에 꽃을 2개 꽂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좀 심해. 3개 꽂고 다녀. 괜히.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얘기들을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그럼 얘네들은 지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대리하거나 여기는 후견인들이 있다고. 후견인들이 해줘야 돼. 아니면 동의를 받거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법률행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죠. 자, 여기는 여기 나왔네.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제 얼추 이제 잡혀졌어요.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보다는 뭐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갖춰졌을 때를 배운다, 갖추지 못했을 때를 배운다.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 갖추지 못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끝난다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가 취소할 수 있는 건지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기분 나쁘다고 나 이거 무효로 할 거야, 또 이거 나 취소할 거야, 나 이거 해지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법에 딱 정해져 있을 때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당사자에서는 이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이건 뭐라고 그랬나요? 무효라고 그랬잖아.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제한 능력자.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취소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도 계속 결론적으로는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무효 취소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무효 취소하고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무효 취소는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 또 다 배운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 어디 나오냐면 100페이지를 보세요. 자, 100페이지 보니까 큰 제목으로 해서 법률행위에 뭐하고 뭘 배운다? 무효와 취소.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는 어느 경우가 무효가 되고 어느 경우가 취소가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법률관계를 따지고, 뒤쪽에서는 그럼 무효일 때 문제가 되는 거, 취소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 100페이지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배우려면 앞쪽에 요 내용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면서 들어가야죠.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고, 또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무효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치? 그럼 지금은 연결시킬 수 없고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효의 의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무효란, 자, 법률행위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찾았어요? 네. 아니, 100페이지 그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의의를 얘기하잖아. 괄호 1번에 무효의 의의, 동그라미 1번. 무효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률행위 무효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야 무효다, 그런 거 없이 무효다, 그런 거 없이 무효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걸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법률행위 무효는 어쨌든 당연히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잖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도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지. 아, 무효 책임지 있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면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취소는, 자, 괄호 2번, 취소란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포인트는 일단 취소 사유에 해당돼야 되겠죠? 그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지만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그래서 유효인 법률행위를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유효한 법률행위, 일단은 뭔가 문제는 있지만 유효로 일단 취급을 하는데, 그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은 행위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그랬으니까, 소급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그 효력을 없애버리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효라면 그냥 누가 무효라고 주장할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걸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취소는 아무나 취소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앞에 취소권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주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한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사람, 이걸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팔았다고. 그럼 이 사기에 의해서 여러분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죠. 그게 취소 사유예요. 그럼 여러분 사기당해서 저하고 이 쓸데없는 땅에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니까. 무효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니까. 1년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이거. 유효라니까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은 쓸데없는 땅이라도 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저도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사기당한 줄 알고 이 계약을 뭐하면 취소하면 이 권리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취소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기 당한 사람만 해야지. 사기 친 사람도 나 이거 취소할래.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들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취소권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때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에서는 누가 무효권자가 되는지를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울 이유가 없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취소에서는 누가 취소권자가 되고 또 누구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 쭉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의미 되셨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효하고 취소 이제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전체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다. 요 정도 잡으시고 이제 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제4절에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목적은 이 파트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이 파트에서 봐야 될 것은 이거 아니야. 응?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법을 잘 지켰는지 위반했는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제목을 보세요. 1번 목적의 뭐? 확정. 두 번째 실현 가능. 세 번째 적법.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 아이, 이것만 알면 그냥 순서대로 간다니까 공부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법률행위는 유효가 될 텐데, 다 갖춰졌을 때를 배운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배운다. 갖춰지지 않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확정이 안 됐을 때, 실현이 불가능할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이 중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나오는 게 이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보더라도 29페이지 보니까 31페이지 보니까 31페이지 4번 사회적 타당성 뒤에 기출 표시가 쫙 돼 있죠. 31페이지 많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런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이게 나왔는지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나눠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뭔가 제가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고 요거 그냥 넘어가진 않겠고 알아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 26페이지 가셔서 그러니까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이건 그냥 정리 잘하고 용어만 잘 잡으시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확정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자,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나오지 않아. 자, 실현 가능해야 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목적이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불가능을 가짜를 빼버리고 뭐라 하냐면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 불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걸 배우신다니까. 그럼 가능한 건 정상이니까 비정상, 불능, 불가능한 걸 배우시고 법에서는 불가능이라 하지 않고 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불능을 종류를 나누는데 이것만 보세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죠. 29페이지에. 그러면 항상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준. 그럼 그 기준만 잘 이해하시면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를 금방 이해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를 나누는데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진대요. 근데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누냐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으니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만 있어도 되고 계약은 2개. 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들어가시라고. 그럼 불능을 구별하는데 불능을 무슨 불능과 그 다음에 무슨 불능? 그러면 이것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나누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느냐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민법은 뭐 당시? 법률행위 당시만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시. 그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원시적일까요? 후발적일까요? 자, 단어를 보시면 돼. 뭐를 기준으로 보는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후발적이라는 것은 그 후에 불가능하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은 뭐 이후에?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하게 된 거지. 그럼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 자꾸 공부를 그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저도 편하게는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쑥쑥 해가지고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는 척한다 또. 그러고서 가요. 그래서 근데 지문이나 문장이나 이거 책을 보면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문장이나 이걸 가지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그림으로 봐요? 글자로 봐요? 글자로 보는데 뺀 그림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림 들을 때는 뭐 아실 것 같은데 문장으로 나오고 글자로 나오다 보니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게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내 보시라니까. 그런 능력만 있으면 50점, 60점은 그냥 맞는 게 민법이라니까. 아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해놓고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는 원시적이고요, 이것은 후발적이에요. 그럼 그렇구나, 그러고서 간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법률행위 할 때부터 불가능한 것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후발적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얘기를 할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또 오늘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저 시골에 있는 제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 3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자, 법률행위 당시가 11월 21일 오전 0시죠? 네. 그러면 매매 계약의 목적, 내용은 저는 A라는 건물을 여러분한테 넘겨주는 거고 여러분은 3억이라는 대금을 주는 걸 내용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계속 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자, 12월 20일에 여러분은 잔금, 대금 주고 저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고요.
주로 매매계약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 이때 법률행위 당시에 자 원시적 불능은 이 건물이 있어야 매매 내용이 가능한데 자 어젯밤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하고 저희가 가서 다 확인했어. 여러분들이 보고 계서 괜찮다고 해서 좀 오늘 계약을 하는데 어젯밤에 이게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오전 0시에 A부동산에 대해서 3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럼 매매계약 할 때 이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자, 그 매매 내용은 이 건물을 여러분한테 넘기는 걸 내용을 하는데 매매계약 할 때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 한다고. 이해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매매계약은 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자, 다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률행위를 보는 것은 성립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효력 단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 항상 뭐부터 먼저 판단하고 성립됐냐 안 됐냐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됐으면 이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효력이 있냐 없냐 단계. 근데 성립이 안 됐다면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3가지.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적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성립은 됐지. 성립은 됐지만 요 내용이 실현 뭘 해야? 가능해야 유효가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는 성립 파트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파트를? 효력 파트를 배운다니까.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지문에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대리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냥 눈치껏 이거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그래요. 이 성립 요건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성립된 행위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 취소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해됐죠? 예, 그런 걸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가셔야 헷갈리지가 않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하니까 막 성립이 됐다 안 됐다 뭐 했다 하고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더라니까. 법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지. 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판례가 계약이 불성립된 상태에서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취소란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뭐 됐어요? 성립이 안 됐는데 취소, 무효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골치 아프신 분들은 조금 오래 걸려. 이게 법은 이런 걸 잘 따를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의미는 아셨어. 법률행위 할 때부터 그 내용이 실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무효.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가능하니까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즉, 요 건물 매매계약 할 때 오늘 있었어. 충분히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 가능하죠. 하지만 보통 매매는 매매계약 하자마자 소유권 이전 안 해주죠. 이것처럼 12월 20일 날 대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했다고. 자, 그러면 이때 12월 20일 될 때까지는 제가 팔았지만 이 건물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2월 1일에 이 건물이 불타가지고 홀라닥 다 타버렸다니까. 자, 이제 건물 소유권 이전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보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라니까. 행위 당시에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 그럼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불탔는데 뭐야. 혼자 그러고 다닌다니까. 불타서 건물이 없는데 뭔 유효야. 다 끝난 거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야. 그냥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라니까. 어느 때 기준으로? 이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이때만 가지고 해야지. 그 이후에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이런 건 따질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 않아. 즉 유효예요. 이거는. 둘 다 법률행위는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고 이제 그 이유 문제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봅니다.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죠. 그러면 문제는 원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거리가 많지. 무효라면 법률행위는 했지만 여기서 발생될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 건물 넘겨달라, 대금 달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서로 안 됐네요. 그러고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유효라고. 여러분 건물 넘겨달라는 권리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있는데 건물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심해지는 거지. 응? 그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 배우시는 거야. 법에서는. 그건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예.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재밌는 연병.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 뭐 연애 결혼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애를 쫙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법은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좀 본능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아. 뭐냐면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별별 약속을 다 해요. 별별 약속을. 실현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그렇지. 그래. 뭐 별도 따주고, 뭣도 따주고, 평생 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다고. 별별 약속을 다 해. 그 약속은 약속할 때 실현이 불가능한 거니까 유효, 무효. 무효.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다 해준다고 그래.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약간 감성적이야.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별도 따준대. 아, 저 인간 믿어서 하면 되겠구나. 해버린다니까. 하지만 별을 따주거나 무슨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자,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야, 무효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해놓고서는 이제 목적 달성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비닐장, 그 고무장갑 이렇게 사다 놓고, 끼고 하라고 그래, 이게.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자,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이거 뭐,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거라니까. 응? 이걸 어렵다고 그러시면 앞으로 문제가 많아. 자, 이제 실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은 법에 적합해야 돼. 여기도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35에 사실은 이제 지문이 하나 나왔을 뿐이지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 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법은 둘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은 그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게 있어. 근데 법이 있긴 있는데, 법조문이 있긴 있는데 꼭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지만은 그 법조문 내용하고 다른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꼭 따라야 될 법을 우리가 무슨 법규라고 그러냐면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조문이니까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러지.
법은 법인데 꼭 따를 필요가 없는 게 있어. 이걸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단어에서 다 얼추 뜻이 나오지 않나요? 임의는 당사자 의사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법에 강제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강행법규는 우리 민법에 뭐 그렇게 많이 물론 뭐 있긴 있지만, 우리 민법은 큰 틀을 봤을 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는 자유롭게 한다, 강제로 해야 된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은 임의 규정이 많아요. 임의 규정이. 다만 당사자가 약정 합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보충적으로 정해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계약법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매매 계약을 보게 되면 매매 파트를 보면 매매 비용에 대해서 법조문이 나와요. 655조가 있는데, 자, 매매 계약 하려면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줘야죠. 그래서 다 매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 비용은 당사자가 쌍방이 균분으로 부담해라. 즉 똑같이 부담해라.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 예? 이런 법조문이 있지만은 누군가가 매수인이 굉장히 싸게 샀어. 그래서 싸게 사는 대신에 중개 수수료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 약정은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겠지. 이런 법조문을 뭐라고 그래요?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었죠? 네. 미성년자는 나이로 따지는 건데, 자, 우리 민법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19세에 달하면 성년이 된다. 그 얘기는 19세 미만이면 다 뭐란 얘기예요? 미성년자란 얘기지.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그럼 이런 법조문이 있으면서도 우리끼리는 저러지 말고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우리는 40세에 성년자가 되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했어.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약정을 해봐야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몇 세 되면? 19세 되면 다 성년자가 되는 거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는, 이런 강행규정. 자, 의미 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는 계약이나 약정이나 합의나 다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하시면 돼. 법에 적합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할까요? 임의법규를 얘기할까요? 강행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행법규에 적합해야 된다. 그걸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그 약정, 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회질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강행법규, 자, 임의법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만 구별하시고, 이제 강행법규를 또 둘로 나누는데 사실 시험은 그쪽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보실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용어들만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 중에 목적을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간단히 빠지고, 목적은 몇 가지가 갖춰져야 유효가 된다고요? 4가지. 확, 가, 적, 타야. 확정, 가능, 적법까지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자, 간단히 보셨고, 자, 하이라이트는 뭐다? 사회적 타당성이야. 자, 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